날씬해지고 싶은 돼지? 전성기 때 몸무게가 62, 3kg였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부터 살이 쭉쭉 찌더라고요. 쭉쭉 진짜 막 하루가 다르게 쭉쭉 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당뇨 직전, 혈압도 고혈압 직전 다 위태위태 하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정말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안 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쪄도 건강만 하면 괜찮은데 먼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정도 다 잘해요. 일도 잘하고 막 깔끔하고 정도 많고 와이프한테 너무 잘하고. 근데 이 살, 이거 한 개만 못해. 이 비만의 원인을 좀 찾고 싶어. 알고 싶어. 네, 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살찌는 체질 바꾸기잖아요. 어때요? 내가 좀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확실히 제가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먹어도 찌더라고요. 안 먹어도 살이 찐다. 네. 안 먹는다. 안 먹어도 난 살이 찌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침 7시 영성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 잠이 덜 깨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탄산음료.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아니면 탄산 좀 주로 갈증이 나니까 먹고요. 음료를 시원하게 한 모금 들이켜고 나니 출출함이 몰려오는데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 음료와 양갱으로 아침 식사를 때웠으니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겠죠. 그의 일터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네? 왜 그래? 네, 여기가 제 업무 보는 방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영성님은 하루 종일 이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데요. 식사도 거르고 내리 커피만 마십니다. 좀 바쁠 때는 좀 못 먹고 한 끼를 한 번에 그냥 다 챙겨 먹고. 아유, 추워.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식사다운 식사를 한 끼 챙겨 드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두 명. 소중한 첫 끼를 위해 엄선한 식당은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식 뷔페. 일주일에 4번 이상은 찾는 단골 식당입니다. 급하다 급해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와, 카레가 거의 한강이네요.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식탁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늘의 첫 끼 본격적으로 먹어봐야겠죠. 학교 많은데 너무 당근이 너무 많아. 천천히 먹어. 제알라. 아하, 야무지게 골라내셨네요. 다 먹어?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설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 설마. 배부르니까 식곤증이 와가지고. 원래는 코까지 골고 자는데. 코를 봐.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소파에 눕는데요. 그러다 잔다 체조 좀 하고 자지. 응? 대답하기 무섭게 금세 골아 떨어집니다. 저녁 내에 온몸을 덮치는 피로와 싸워보지만 무너지고 말죠. 영선님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어떠셨어요? 보니까. 창피합니다. 그냥 저의 네. 그냥 평소 습관이 이렇게 창피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있는데 민망하고 창피하네요.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정도씩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냥 하루 굶고 한 끼 먹고 싶을 대로 먹어라. 살 빠진다라는 제목을 본 거예요. 제목에는 분명히 이제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 하세요 그러길래 그건 줄 알았죠. 잘못된 지식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얼마나 지금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럼? 계속했어요. 완전 1, 2년 정도 계속, 2년 정도. 예, 계속했어요. 간헐적 폭식을 하셨던 거군요. 식단 쪽에 대해서는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음식의 어떤 질이나 양이나 먹는 시간까지도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고 고밀도 칼로리의 음식들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특히 어떤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루하거나 심심할 때 이런 것들을 먹는 것으로 풀려는 잘못된 보상 체계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신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생활 습관도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더 적게 걸으시고 활동량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만의 요인이 되고 몸의 체질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항상 피곤하진 않으세요? 항상 피곤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골격근량은 평균인데 반해 체지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복부 비만 위주로 지금 체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장 지방 수치도 높으시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보통 고지혈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중성 지방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혈압도 높으신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위태한 상태예요. 굉장히 위태한 상태예요. 지금까지 영성님이 지내왔던 어떤 삶의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예측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파국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단순히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게 단축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 좀 심하게 더 나아가면은 정말 기저귀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집에서 지내지 못하게 되는 그 기간들이 점점 우리나라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적표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격 먹었어. 충격 먹었어요, 진짜. 체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고유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의 신체의 특성은 다양한 어떤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하거든요. 물론 유전자에 따라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비율과 근육이 소비하는 효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것과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 유전자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벌과 여왕벌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애벌레 시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여왕벌과 일벌로 각각 다르게 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비만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요. 마르고 건강하게 하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더 발현하게 하는 삶 그리고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살 안 찌는 건강한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가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살이 찌게 하는 음식들을 일단 우리가 끊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칼로리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류, 초가공식품, 나쁜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와 허기를 느끼게 하고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이 우리의 체질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거죠. 이제 음식물을 대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장내 미생물 총이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총은 말 그대로 외장 내부에 사는 미생물 군집을 뜻합니다. 수조개에 달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경쟁하며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장내 생태계의 균형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장내 미생물총은 뇌와 상호작용하며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기분을 조정하고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비만해지고 혹은 살이 빠지고 하는 어떤 이런 체질들이 장내 미생물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이제 무균쥐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뚱뚱해지고요. 마른 사람의 그 대변을 이제 무균쥐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몸에 어떤 체질의 변화를 줘서 좀 비만하게 하거나 마르게 하는 영향을 끼치구나라는 게 알려졌고요. 아하, 살찌는 체질을 바꾸려면 장내 미생물총을 관리해야겠네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장내 미생물총을 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구르트 많이 먹고 유산균. 치즈 많이 먹고 틀렸어요. 야채. 뭐 약간 거기서부터 비슷합니다. 장내 미생물총의 관리는 생각보다 쉬워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을 만드는 1등 공신은 바로 이 식이섬유거든요. 역시 장하면 또 식이섬유죠.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먹어볼까요? 당근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네. 생 당근 최근에 씹어 드신 적 있어요? 왜 안 먹었어요? 그쵸.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영성님은 아예 식이섬유 자체를 안 드시고요.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많아지는 미생물들이 이제 그 날씬한 미생물 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이섬유를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발효시켜서 나오는 어떤 단세지방산과 같은 물질들이 열 발생이나 대사의 정도 그리고 식욕 이런 것에 영향을 줘서 그 개체를 마르게 하거나 혹은 비만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깜짝 OX 퀴즈. 네, 이거는 좀 이게 애매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식품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먹는 어떤 유산균들이 실제 우리 장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미지수입니다. 장에서는 특정 균주가 아니라 여러 유익균들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이뤄 유익한 효과를 내는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균주와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저마다의 생태계를 가꾸는 게 더 좋습니다. 뭐 드시는 게 있다면은 뭐 그냥 드시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기 장내 미생물총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풍부한 식이섬유,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생활.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장내 미생물총을 본인에게 맞게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약이 아니라 그런 식품들을 먹어주는 게 약입니다. 정말 값진 약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와요. 연구에 따르면 식품을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단기간에 장내 미생물총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도 장내 미생물총 갖고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2주간 식단 코칭을 맡게 된 이동은 영양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독한 마음 먹고 왔거든요. 독하게 빼보겠습니다. 진짜 시키는 대로 할게요. 다 할게요. 제가 사례자분들을 봤을 때는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굶지 않고 이제 포만감을 충분히 주면서 마음껏 드시면서 이제 다이어트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식단 솔루션의 원칙은요. 식사는 하루에 3번 5시간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은데 식사를 아무래도 한꺼번에 불규칙하게 하게 되면 폭식과 과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끼니당 칼로리를 제한할 거고요. 대신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매 끼니 채소를 양껏 드시고 양질의 단백질을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먹는 밥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렌틸콩, 귀리, 현미, 백미 이거의 비율을 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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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기에 아나씨 같은 것도 한 움큼 10g 정도 넣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 드시면은 그냥 이것만으로 단백질 함량이 한 16g 정도 되고 안에 식이섬유 한 10g 가까이 되거든요. 식이섬유 가득,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까지 균형 있게 챙겨 드세요. 건강식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다이어트 건강식은 맛이 없을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 편견 싹 달아날 거예요. 장내 미생물총을 건강하게 가꿔줄 고식이섬유 저칼로리 다이어트 요리를 공개합니다. 팽이버섯 파스타부터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으면서 이렇게 쪽쪽 찢어주시면 돼요. 양배추보다도 식이섬유가 많은 팽이버섯을 활용해 요리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 오늘 파스타라고 그러셨는데 파스타 면이 안 보이는데 면 대신에 팽이버섯을 스파게티처럼 사용하는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 스파게티 면은 100g당 36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팽이버섯은 100g당 21칼로리뿐이 안 돼요. 돌돌 말리는 성질도 비슷하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식으로 칼로리도 적기 때문에 면 대신 팽이버섯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먼저 기름에 마늘을 볶아서 향을 내고요. 다음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렌틸콩. 오늘 소스에서 고소한 맛을 담당할 거예요. 토마토를 썰어 넣고 다른 재료도 함께 볶아주세요. 이렇게 팽이버섯을 넣어주세요. 어때 진짜 면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에서 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면이다 해요. 날씬한 체질,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을 위한 팽이버섯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시식해 볼까요? 진짜 어렵다. 잘 말리죠? 네. 어때요? 맛있어요. 역시 맛있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로 면을 안 넣고 해먹을 만해요. 당장 집에 가서 팽이버섯 한 박스 진행시켜. 알겠어. 오케이. 장내 미생물총이 좋아할 두 번째 요리는 콩 샐러드입니다. 콩을 삶고 뿌리 채소를 데쳐서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이게 자르실 때 이렇게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요. 그럼 이게 뮤신이라는 물질인데 식이섬유는 이렇게 딱딱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있어요. 해조류의 다시마의 겉에 끈적끈적한 그런 것도 다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이게 유익균의 직접적인 먹이가 돼요. 불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고체처럼 질겅질겅한 식이섬유도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요.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위해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주세요. 견과류와 무가당 요거트를 섞은 드레싱을 뿌리면 바로 완성! 단백질 식품으로 콩류나 두부류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하는 것처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식이섬유도 같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이어트하면 운동이 빠질 수 없죠. 살찌는 체질 근본부터 바꿔줄 운동 솔루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즐거운 운동 시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으로 오실게요. 나와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운동 솔루션은 세 가지를 꼭 잡고 싶었어요. 너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체지방은 빼고 싶고 그러면 운동량은 늘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부상의 가능성이 염려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 균형 감각을 만들자. 저강도지만 좀 길게 할 수 있는 유산소량을 늘려서
절대적인 운동량을 늘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이에서도 잊지 말자 나의 근육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살찌는 체질에서 건강 체질로 바꿔줄 수 있는 제가 3단계 전략적인 운동을 준비해 왔거든요. 겨울에 하는 운동인데 이게 어떤 운동처럼 보여요? 스케이트. 맞죠? 맞아요. 스케이트. 이게 생각보다 유산소 효과가 저희가 주로 하는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트레드밀만큼이나 효과가 좋거든요. 최대 600칼로리 정도도 소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볍게 이동을 하시고 두 번째는 내 몸의 균형 감각을 위해서 살짝 점프를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케이트로 옆으로 뛰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타이밍 맞춰서 둘. 그래서 폭만 너무 넓게 안 가져가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3, 2, 1, 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타이밍을 딱 맞춰서 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이번에는 무릎을 위로 살짝 올려줄 거예요. 하나, 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그쵸. 이때 균형을 잡아야 돼. 맞죠? 흔들흔들거리는. 그쵸. 쉽지 않죠? 그래요, 원래. 다시 이동하면서 둘. 그쵸. 무릎을, 그쵸. 그쵸. 우리가 본격적,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한번 쉬시고요. 한번 쉬시고. 아직 저희 본 운동 아직 시작 안 했네, 맞죠? 3, 2, 1, 고! 점프, 점프. 그쵸. 손을 약간 크게 휘저으면서 내가 진짜 빙상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1, 2 이때 저희가 바닥을 밀면서 이렇게 허벅지랑 엉덩이랑 같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놀라운 게 힘듦을 잠깐 못 잊었죠. 정신 없었지, 맞죠? 재밌는데?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좀 큽니다. 역동량. 우리의 습관과 라이프를 전체를 조금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 5회 근력, 유산소, 복합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가볍게 산책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꼭 비만하신 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자기 인바디예요. 체성분. 근육량이 많다. 그러면은 유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유산소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냐? 막 가슴이 터져라 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 타는 게 아니고 체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은 촉촉하게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 30분으로 시작하여 점점 시간을 늘려 1시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주 5회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체지방이 빠지고요. 복부 지방 정말 빠르게 빠집니다. 그리고 체질 자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근육량이 적다 그러시면은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줘야 돼요. 하체 운동을 위주로 하시고요. 스쿼트, 런지, 힙브릿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준비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영성님이 지금 살이 찌신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죠? 뭐 그 이유는 많이 먹는 것 있고 고칼로리 음식 선호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또 있어요. 네,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이걸 소비하냐 이 두 가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비만하신 분들이 나의 체질을 바꾸고 싶다, 건강한 체질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먹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수면은 잘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 상태는 어떤지. 이 모든 육각형들은 다 주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내가 다른 것들이 다 안 되는데 나는 운동만 해야지, 나는 먹을 것만 조절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하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가 점점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떤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육각형을 펴 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나의 체질을 건강한 상태로 정말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그런 취미나 어떤 취향이 어떤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되게 먹는 걸로 풀지 않나요? 그런 거로 주로 풀고요. 아니면 이제 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나 만나서 또 먹는 거예요. 내가 친구 만나는 이유는 먹기 위한 거죠 또.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야기는 틀렸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게 당기는 건 맞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진통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달콤한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기름진 식품을 찾게 되는데요. 단 거를 먹어서 올라갔던 혈당이 툭 떨어질 때 다시 또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통제를 먹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이 진통제 자체도 혈당을 올렸다 낮췄다 올렸다 낮췄다 하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 뇌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단 음식 혹은 초강식품들을 먹게 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만듭니다. 즉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를 살찌게 하는 음식을 찾게 되고 점점 살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대체제를 찾아 그 고리를 끊어야겠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이에요. 햇빛을 받으며 걷거나 가볍게 뛰어보세요. 취향에 잘 맞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잠깐의 짬을 내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징적으로 영성님은 수면이 너무 좀 부족했어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할 뿐더러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보였는데요. 나의 생활을 개선하고 내 몸을 좋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 시작이 적절한 수면이 돼야 돼요. 건강한 삶을 위한 밑바탕, 잘 자는 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카페인을 줄이셔야 됩니다. 오후 한 3시 이전까지만 커피를 드시고 이후부터는 수분 위주로 섭취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게 좋아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게 좋아요. 영성님 부부는 침대를 거실에 두고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좀 특이했던 게 침대가 거실에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건데 언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어차피 와이프는 거실밖에 생활 안 하니까 같이 자고 먹고 막상 쓰고 나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일단 그 창가에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요. 침대는 수면을 하기 위한 장소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풍선을 사서 불어보세요. 이 풍선을 부는 걸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마치 이런 골격근들을 운동하는 것처럼 이 안쪽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살이 쪄서 이 눌리는 힘을 조금 더 받칠 수가 있는 거죠. 체질부터 바꾸는 초특급 다이어트 프로젝트 2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 배운 대로 식단을 실천하고 끼니마다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요. 안녕하십니까. 하루 한 번 산책 인증. 매일 밤 8시엔 화상 채팅으로 만나 함께 운동을 했죠. 열흘째 되던 날 영성님 댁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예, 운동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근데 집이 거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그 침대를 방으로 바꿔서 분리하라 그러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바꿔놨어요. 잠자는 공간하고 일하는 공간하고 쉬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야지만 동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움직이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활동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참고 삼아서 다시 옮겼습니다. 솔루션이
이후에 네. 잠을 잘 자게 되셨는지.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코도 많이 골고 잠버릇도 되게 심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침에 기쁜 소식이 있대 저한테. 왜 그랬더니 코를 안 곤대요. 그래서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새근새근 잔대요. 이제는 숙면을 취한 느낌? 막 머리도 맑고 아침에 일어나면 풍선 물기 솔루션 레벨 업. 오, 혹시 왕년의 차력사? 와, 식단도 180도 달라졌죠. 식사 전 사진 찍기도 일상이 되었는데요. 솔루션을 하는 2주 동안 102.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많이 오르면 저장 호르몬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결국 살찌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는 거죠.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서서 양말을 못 신었어요. 제가 지금 서서 양말을 발에도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제 뱃살이 한 이만큼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몸이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기대되고 설렌다는 거 그냥 그런 거. 눈 깜짝할 새 2주가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석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몸이 좀 가벼워지신 것 가벼워졌습니다. 같네요, 진짜로. 약간 턱도 좀 나오시는 것 같고요. 약간이 많이 그러게요. 비어요. 와, 진짜 턱살이 쑥 빠지셨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셨네요. 네. 굉장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와, 놀라운 결과인데요. 2주 만에 무려 체중 약 8kg 감량. 근데 정말 잘하신 거는 체지방량이 41.7에서 36.3으로 뭐 한 6kg 가까이 체지방에서 이제 주로 체중이 감소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수면 잘 취하신 것도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매우 높았던 중성 지방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고요. 혈압도 정상입니다. 영석님이 이렇게 2주 살 빼신 거 너무 잘하신 거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기를 바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이라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딱 보셔도 근육량도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도파민적인 사람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분명히 사냥하러 다니셨을 거예요. 그래서 먹이 이제 구해오고 지금 했을 텐데 영석님은 반드시 신체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몸으로 태어나셨다 생각을 해야 돼요. 걸어다니면 워킹 낚시 있잖아요. 워킹 피싱. 부어 낚시 같은 거. 네. 걸어다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이제 하려고 네. 많이 걸잖아요. 그거 해서 잡아먹고. 좋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원시인처럼 사실 생각하시면 제일 좋긴 합니다. 원신? 왠지 어울리는데요.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버닝시켜 드릴 동작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동작에서 어떤 동작이 느껴지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스케이트인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3가지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전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두 발의 보폭을 너무 크게 두지 마시고요. 약간 큰 걸음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골반 2배 정도의 스탠스를 주신 다음에요. 가볍게 먼저 이동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동을 하시면서 두 손의 방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지금 만약에 왼발을 바닥에 지지를 하고 있다면 왼손이 뒤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 있도록 두시고요. 그리고 이동하시면서 발 교체하면서 손도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리듬감을 익혀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뛸 필요 없어요. 그냥 큰 걸음으로 좌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작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균형 감각을 좀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요. 한쪽 무릎을 여러분들의 배꼽 위치 정도까지만 올려주신 다음에 두 손을 가볍게 벌려주시면 돼요. 이동의 스탠스는요, 처음에 했던 동작처럼
살짝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동을 하시면서 약간 몸에 약간 불편한 느낌이나 기울어지는 느낌들은 손을 잡고 움직이시면서 그걸 보완하시려고 하시면 돼요. 너무 긴 거리를 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좌우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드디어 본격적인 버닝과 하지 근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동작인데요. 자, 상체를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약간 기울여 주신 다음에 좌우로 큰 걸음으로 뛰어주시면 돼요. 이때 특히 유념하실 건 내가 여러분들의 몸을 측면으로 이동하실 때요. 한 발을 바닥에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내 몸을 약간 던지는 느낌을 주시면서 동작을 하시게 되면 심장이 가빠르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뛸 때마다 여러분들의 종아리, 허벅지 뒤쪽, 엉덩이 근육까지 짱짱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특히나 마지막 동작 하실 때 두 손을 크게 휘저으시면서 내가 스스로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하신다면 칼로리 소모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5분간 제가 알려드렸던 3가지 스텝으로 동작을 함께 해보실 건데요. 템포라는 걸 좀 써볼게요. 그래서 내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고요. 지금 들리는 템포 소리에 맞춰서 좌우로 먼저 이동해 보시는 첫 번째 스텝을 따라해 볼게요. 자, 큰 스텝으로 움직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발을 하나 편안하게 두신 다음에 템포에 맞춰서 하나, 둘,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오케이. 상체를 너무 정면을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두 발을 조금 바꿔내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동작을 계속 해보시고요. 동작을 하시다 보면 뭔가 모르는 리듬감이 내 몸에 조금 전율한 느낌 들지 않나요? 하나, 둘,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리듬을 조금 익혀주는 거야. 자, 잘했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처음에 하시다 보면 이거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내가 손을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기준을 놓을게요. 왼발, 왼손 뒤쪽으로 그리고 바꾸면서 리듬, 템포 1, 2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내가 이게 리듬감도 생기고 움직이다 보면 즐겁게 약간 유산소를 할 수 있는 느낌이 또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큰 걸음으로 옮기지 마시고요. 가볍게 좌우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였죠? 균형 감각이었기 때문에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측면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해 줄 거거든요. 출발. 하나, 홀드, 둘, 잠깐 버티고요. 그렇죠? 팔 써야죠. 팔을 써서 호흡은 안정적으로 가볍게 후. 무릎을 너무 크게 올리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볍게 툭툭. 자, 지금 몸이 비틀거리는 건 두 손을 이용하셔서 조금만 더 가볍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손이 점점 올라가곤 해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여유 있게 두시고 점프 버티고 둘 안정적으로 셋 뭔가 조금 안정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약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균형 감각이 발달해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미리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 스케이트 할 거예요. 바닥을 밀어내는 힘 잊지 마시고요. 템포에 맞춰서 땅. 오케이. 좋아요. 내 몸을 조금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봤던 그 스케이트 선수가 내 몸에 빙의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템포에 맞춰서 두 손도 약간 크게 저어주시고요. 상체를 정면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약간 여러분들의 아래쪽을 보시면서 스케이트.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이고요. 우리 이번에는 조금만 더 욕심을 내가지고요.
조금 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멀리. 시작. 점프하시면서 두 손을 약간 크게 뒤로 보내셔야 돼요. 내 몸에 너무 탁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호흡은 계속 원활하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까지 두 번만 더. 오케이. 와. 자, 어떠셨습니까? 자, 공간 우리가 핑계댈 거 없었죠, 맞죠? 얼마든지 도구 없이 효과적으로 내 몸을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함께 해보세요. 훨씬 좋아진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